설거지 좀 해줘. 싫어요. 제가 설거지를 왜 해요? 감히 내 뺨을 때려요? 제가 설거지를 왜 해요? 의사 며느리 최유라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명절에도 음식을 거부하고 설거지도 거부했죠. 전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빠 엄마일 뿐이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유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전 서울 강남구 고급 호텔 약혼식장,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테이블 세팅, 유라의 집안 쪽 하객들은 모두 화려했어요. 명품 옷,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반면 정민의 어머니 순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시장에서 산 검은색 정장, 낡은 핸드백.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어머, 옷 좀 봐. 저렇게 차림으로 약혼식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약혼식 진행.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신부 최유라 양은 서울대 의대 출신. 현재 제1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박수. 신랑 이정민 씨도 서울대 의대 출신. 현재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입니다. 박수.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라 쪽 하객들은 환호했지만 정민 쪽은 조용했습니다. 하객이 적었어요. 순자 혼자, 그리고 정민의 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라의 아버지 최재현의 등장.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 딸 유라가 좋은 사람 만나 약혼하게 됐습니다. 박수. 사위될 정민군도 훌륭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재현은 잠시 멈췄어요. 집안 배경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청년이니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오만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약혼식 후 식사. 유라의 집안이 준비한 뷔페. 고급 음식들. 랍스터 스테이크, 연어 캐비어, 샴페인. 하객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순자도 조심스럽게 접시를 들었습니다. 샐러드 몇 개, 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유라의 친척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신랑 어머니시죠? 네.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들 정말 잘 키우셨네요. 가난한 집안에서 의사까지 고생 많으셨겠어요. 겉으로는 칭찬. 하지만 속뜻은 무시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혼식 끝난 후 호텔 대기실. 순자는 정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순자를 봤어요. 아,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 네, 유라 씨. 순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약혼식 정말 아름다웠어. 네. 유라는 무표정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네. 다음부터는 좀 더 격식 있는 옷 입고 오세요.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네. 오늘 우리 집안 친척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신랑 어머니 옷차림이. 유라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잖아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어요. 유라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이게 시작인가? 그날 밤 순자의 집, 15평 작은 빌라, 낡은 가구들. 부엌에서 순자는 혼자 라면을 끓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엔 오늘 일만, 격식 있는 옷, 우리 집안 체면, 가난한 집안에서 모두 무시하는 말들. 순자는 라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2주 후 고급 레스토랑. 정민과 유라가 식사했어요. 유라야. 응? 저번에 엄마한테 좀 그랬다고 들었어.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옷차림 얘기. 유라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오빠. 응? 나 틀린 말했어? 그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랑 오빠네 집안 차이 있잖아. 그건 그렇지.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신경 써달라는 거지.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 자주 만날 거잖아. 유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래. 고마워. 유라는 다시 음식을 먹었어요. 태연하게. 그날 밤 정민은 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응, 정민아. 순자는 반가웠어요. 엄마, 저번에 유라가 그런 말 했다며? 옷 얘기? 응. 순자는 한숨 쉬었어요. 괜찮아. 내가 좀 신경 안 썼나 봐. 엄마. 아니야. 유라 말도 맞아.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 깊은 한숨. 내가 부족한가 봐. 자책했어요. 순자는 백화점에 갔어요. 정장 코너. 가격표를 봤습니다.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너무 비쌌어요. 순자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반찬 가게에서 버는 돈 80만 원짜리 정장은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그래도 사야지. 유란의 집안 사람들 또 만날 텐데. 순자는 결심했어요. 제일 저렴한 80만 원짜리 검은색 정장 구매했습니다. 카드를 긁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이었어요. 결혼 3개월 전 유라가 정민의 집에 왔어요. 15평 작은 빌라, 낡은 현관문. 유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여기서 살았어? 응. 정민은 민망했어요. 집이 진짜 작네. 미안. 됐어. 들어가자. 유라는 신발을 벗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계속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순자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볶이, 김밥, 튀김. 순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 어서 와, 유라야. 안녕하세요. 유라는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앉았습니다. 음식을 봤어요. 떡볶이요? 응. 내가 좋아한다고 들어서.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전 떡볶이 안 먹어요. 네. 칼로리 높잖아요. 아.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김밥은? 그것도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유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뭐 먹을래? 괜찮아요. 안 먹을게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민은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정성껏? 오빠 나 다이어트 중이야. 알았어.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식사 후 순자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유라야. 네. 잠깐만 설거지 도와줄래? 순자는 둘이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유라는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네. 설거지 좀. 제가요? 왜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그냥 그릇 좀 같이 씻어달라는 거야. 제가 왜 설거지를 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냥 같이 하면. 저는 의사예요. 유라는 자기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루에 수술 3건씩 해요. 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라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그냥. 오빠도 그래. 유라는 정민을 노려봤어요. 나보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럼 됐잖아. 유라는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라고 설거지를 안 한다고. 나도 사람인데. 조용히 울면서 그릇을 씻었어요. 유라가 돌아간 후 정민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괜찮아. 유라가 좀 예민해서. 알아. 이해해. 순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엄마. 응? 유라 말도 일리는 있어.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유라는 의사잖아. 손이 정말 중요해.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안 시키란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해해줘.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거지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유라의 집안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결혼식은 엘라 호텔에서 할 거예요. 재현이 선언했습니다. 하객 500명 규모로. 비용은 우리가 낼게요.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우리가 준비할게요. 강남 아파트 40평. 재현은 계속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초라했어요. 어머님, 유라가 순자를 불렀어요. 네. 결혼식 때 하객 몇 명 오세요? 10명 정도? 순자는 작게 대답했어요. 10명?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쪽은 500명인데. 미안해. 됐어요. 어차피 우리 쪽이 주도하니까. 어머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차가운 말투.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 한 달 전 유라의 어머니와 함께 한복 가게에 갔어요. 이거 어때, 유라야? 유라 어머니가 고급 한복을 골랐어요. 800만 원? 사줄게. 순자는 옆에서 조용히 구경만 했어요. 어머님은 뭐 입으실 거예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거 입을게. 집에 있는 거요? 응. 옛날에 산 한복. 에이, 그거 낡았잖아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로 사드릴게요. 괜찮아. 아, 그래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순자는 그 눈빛을 읽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엘라 호텔 화려한 결혼식 500명 하객. 순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한복,
10년 전에 산 것.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랑 어머니 한복 좀 봐. 너무 낡았다. 수군거림.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로연. 순자는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하지만 유라 쪽 하객들은 순자를 무시했어요. 신랑 어머니시죠? 네. 아드님 정말 잘 됐네요. 가난한 집안에서 의사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겉으로는 칭찬, 속으로는 무시.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와 정민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어서 와. 순자는 반가웠어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정성껏 만든 음식들. 이게 다 뭐예요? 유라가 물었어요.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전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 유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순자는 또 당황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유라야. 네. 설거지 좀 도와줄래? 순자는 다시 부탁했어요. 이번엔 조금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응.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저는 안 해요. 유라야. 가족인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이면 뭐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 이 손으로 하루에 수술 3건씩 한다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라고요? 유라는 자기 손을 들어 보였어요. 하얀 손, 매니큐어 칠해진 손톱.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한 번 수술하면 수술비가 300만 원이에요. 이런 손으로 설거지를.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요? 우리 집에서는.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설거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지금 무슨 시대인데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며느리가 무조건 시어머니 시중 들어야 돼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시중이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는 거지. 싫어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전 안 해요.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피곤해요. 유라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갔어요. 쾅!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유라가 좀 피곤해서. 알아. 순자는 작게 대답했어요. 내가 할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울면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와 정민의 신혼집. 강남 아파트 40평. 고급 인테리어. 유라의 집안이 다 준비해준 집. 순자는 정민의 초대를 받아 방문했어요. 어머, 집 정말 좋다.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유라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다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순자는 조용히 구경했어요. 넓은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 고급 가구들. 정민이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내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르네.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소파. 어머님 앉으세요. 유라가 말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 괜찮아. 커피 드릴게요. 유라는 주방으로 갔어요. 캡슐 커피 머신. 버튼 하나 누르면 끝. 간단했습니다. 여기요. 유라가 커피를 건넸어요.
고마워. 순자는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 설탕도 없었습니다. 설탕 좀. 저희 집엔 설탕 없어요. 네. 건강에 안 좋잖아요. 유라는 태연했어요. 아, 그렇구나. 순자는 쓴 커피를 억지로 마셨습니다. 방 좀 구경하실래요? 유라가 안내했어요. 안방, 슈퍼킹 사이즈 침대, 고급 침구, 드레스룸. 우와. 순자는 감탄했어요. 옷이 정말 많구나. 네. 명품 좀 모으거든요. 유라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 수십 벌의 명품 옷들. 순자는 압도당했어요. 이게 며느리 세계구나.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서재, 정민의 공간, 책들이 가득, 의학 서적들. 정민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오빠 워커홀릭이에요. 유라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집에 와서도 공부만 해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좋긴요. 심심해 죽겠어요. 유라는 불만스러웠어요. 난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오빠는 맨날 병원이나 집에서 공부. 재미없어요. 순자는 아들이 미안했어요. 정민이가 좀 성실해서. 성실한 게 아니라 재미없는 거예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점심 준비. 순자가 제안했어요. 점심 내가 해줄까? 여기서요? 응. 냉장고에 재료 있으면. 없어요. 유라는 단호했어요. 우리 집엔 요리 안 해요. 네. 다 배달시켜 먹어요. 오빠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요리할 시간 없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신혼인데 집밥을. 집밥이요?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누가 집밥 먹어요? 배달이 더 편한데. 그래도 어머님 세대랑 달라요. 유라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달 음식? 유라가 앱으로 주문했어요. 초밥 30만 원짜리. 초밥 좋아하세요? 응.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초밥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비싸서. 30분 후 초밥이 도착했어요. 고급 포장. 드세요. 유라가 말했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초밥 하나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어요. 맛있네. 하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30만 원이라고. 내가 한 달 먹을 반찬값인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가 접시를 모았어요. 내가 설거지할게. 네. 유라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님인데 무슨. 괜찮아. 내가 할게. 순자는 주방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만 봤습니다. 순자는 혼자 설거지했어요. 며느리는 도와주지도 않네. 나 혼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순자는 피곤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유라는 나를 며느리로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남인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집. 혼자 텅 빈 집. 순자는 라면을 끓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요리하는 장면. 우리 며느리 최고야. 어머니도 최고예요. 웃으며 앉는 장면. 순자는 그걸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TV를 껐어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결혼 6개월 후 첫 명절 추석.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명절 음식 준비. 전, 갈비찜, 잡채, 나물들 모두 손수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이번엔 유라도 좋아하겠지. 명절인데 기대했어요. 오전 10시 유라와 정민이 도착했어요. 어서 와. 순자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는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화려했습니다. 순자와는 대조적이었어요. 거실. 앉아. 순자가 말했어요. 음식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네. 유라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봤어요. 친구들 게시물. 모두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유라는 한숨 쉬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시댁에 불만스러웠습니다. 점심 준비 완료. 자, 다 됐어. 순자가 음식을 차렸어요. 상 가득. 모두 정성껏 만든 음식들. 와, 엄마 대단하다. 정민이 감탄했어요. 먹어, 많이 먹어.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라는 음식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응. 음식이 이게 다냐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응. 내가 다 만들었어. 이거 다 기름이잖아요. 네. 갈비찜, 전, 잡채. 다 기름 범벅이에요. 유라는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뭐 먹을래? 샐러드 같은 거 없어요? 샐러드는 없는데. 그럼 저 안 먹을게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명절인데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맛있다? 정민은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먹어. 순자는 아들이라도 먹어줘서 다행이었어요. 유라는 옆에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사건 발생. 순자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많았습니다. 명절 음식이라 냄비도 많고 접시도 많고 한참 걸릴 것 같았어요. 유라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네.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만 좀 도와줄래? 순자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이번엔 꼭 도와줬으면 했어요. 명절인데, 가족인데, 이번엔 도와주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보고요? 응. 혼자 하기엔 좀 많아서 안 돼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유라야. 명절인데. 명절이면 뭐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제가 설거지 해야 돼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건데. 싫어요. 유라야. 순자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설거지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순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유라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저는 의사예요. 유라는 자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이 다치면 어떡해요? 제 커리어가 끝나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라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요? 유라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며느리니까 설거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유라는 화가 났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유라야, 싫다니까요. 유라는 소리쳤습니다. 정민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유라야, 진정해. 오빠도. 유라는 정민을 봤어요.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 편은 안 들어줘? 아니야. 됐어. 유라는 돌아섰어요.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유라야. 순자가 또 불렀습니다. 뭐요? 유라도 화가 나 있었어요.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뭐려? 설거지 하나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니?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사람이야. 명절에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어. 너희 오기만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음식도 안 먹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나를 뭐로 보는 거니? 유라는 비웃었어요. 어머님. 응? 제가 음식 안 먹은 건 제 선택이에요.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는. 유라는 잠시 멈췄어요. 냉정한 눈빛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일이죠. 뭐?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전 안 해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네, 저는 안 해요. 유라야.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결혼했으면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설거지 하나 못 도와줘? 유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 역할이요? 그래.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말 들어야 돼. 순자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너 너무 버릇없어. 의사라고 뭐 대단해? 사람이 기본은 있어야지. 유라는 순자를 노려봤어요. 차가운 눈빛. 어머님. 뭐? 지금 저한테 버릇없다고 하셨어요? 그래. 너 버릇없어. 순자도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반년 동안 한 번도 설거지 안 도와줬어. 음식도 안 먹어. 나를 무시하기만 해. 이게 며느리 하는 짓이니? 유라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설거지 안 한 게 잘못이에요? 음식 안 먹은 게 잘못이에요? 그게 다 제 자유예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유. 네, 자유. 유라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유라야, 넌.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이랑 결혼했잖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가족이요?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는 가족이랑 제 생각하는 가족은 달라요. 전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어머님은 그냥 오빠 엄마일 뿐이에요. 제 엄마 아니잖아요. 왜 제가 어머님한테 맞춰야 돼요? 유라의 말은 칼날 같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야, 그건 됐어요. 유라는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전 이제 안 들을 거예요.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유라야. 유라는 뒤로 물러났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너,
너. 순자는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서 너 정말. 순자가 유라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설거지 좀 도와줘. 싫다고요. 유라는 순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 순자가 비틀거렸어요. 엄마. 정민이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참았어요.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순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짝! 유라의 뺨을 때렸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유라는 뺨을 감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지금 저 때렸어요? 어떻게 감히. 유라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저한테 손을 대요? 순자도 소리쳤어요. 너 너무 심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유라는 뺨을 만졌어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좋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유라야. 정민이 말렸습니다. 오빠 비켜. 유라는 정민을 밀쳤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이제 안 와요. 이 집에. 유라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유라야. 기다려. 정민이 쫓아갔어요. 오빠는 알아서 해요. 저는 가요. 문을 열고 쾅 나갔습니다. 남겨진 순자.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라를 때린 손. 내가 뭘 한 거지. 며느리를 때렸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설거지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그날 밤 순자의 집.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정민은 유라를 쫓아갔습니다. 거실, 차려놓은 음식들, 모두 그대로. 순자는 음식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순자는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혼자 조용히 눈물 흘리며 자정이 넘어 설거지가 끝났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정민한테서 전화가 없었어요. 정민이는 어디 있을까? 유라랑 잘 화해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정민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정민아, 유라는? 집에 갔어. 그래. 화해했니? 아니. 정민은 한숨 쉬었어요. 유라가 엄청 화났어. 미안해. 순자는 작게 말했어요. 내가 유라 때린 거 정말 미안해. 엄마. 정민도 힘들었어요. 왜 그랬어? 유라가 너무 심했어. 그래도 때리면 어떡해.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유라가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 뺨이 부었대. 그렇구나. 엄마,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정민은 화가 났어요. 유라가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어. 뭐? 순자는 놀랐어요. 이혼? 응. 유라가 그렇게 화났어. 정민아, 나 지금 유라 달래느라 힘들어. 엄마가 사과해야 돼. 정민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내일 유라한테 연락할게. 꼭 해. 응. 전화가 끊어졌어요. 또?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사과해야 하나? 내가 잘못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유라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 차가웠어요. 유라야, 나야. 뭐예요? 어제, 미안했어. 순자는 작게 사과했어요. 내가,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라야? 사과만 하려고 전화했어요? 응, 정말 미안해. 됐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유라야,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유라야, 제발 끊을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주 후 순자는 정민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응, 정민아. 유라가 좀 진정된 것 같아. 정말? 순자는 희망을 가졌어요. 응, 그래서 집에 한번 와줄래? 유라 집에? 응, 유라한테 직접 사과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았어. 순자는 대답했어요. 언제 갈까? 이번 주 토요일? 응, 갈게. 순자는 각오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해야지. 토요일 유라의 집. 순자는 유라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유라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표정. 들어오세요. 고마워. 순자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거실. 정민도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응.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유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 유라야.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 때린 거.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잘못했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진심으로 사과할게.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해줘. 유라는 순자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 어머님. 응? 사과는 받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유라는 잠시 멈췄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순자는 놀랐어요. 네. 조건.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설거지 시키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음식 안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 선택이니까요. 유라는 하나하나 말했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전 안 할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싫으면 용서 안 해요. 유라는 냉정했습니다. 순자는 정민을 봤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받아들여. 순자는 눈물을 삼켰어요. 알았어.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유라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고마워.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속으로 울었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유라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도 음식도 아무것도 명절에도 혼자 모든 일을 했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봤어요. 순자는 그걸 참았어요. 참아야 해. 정민이를 위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3개월 후 뉴스 속보. 대형 투자사 부도 사퇴. 투자회장 최재현 긴급 수배. 뉴스가 나왔어요. 순자는 TV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유라 아버지 최재현. 회사가 부도났어요. 수천억 원대 사기. 투자자들 돈을 가로챘습니다. 도망쳤어요. 유라네 집안이. 순자는 놀랐어요. 그날 밤 정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정민아. 뉴스 봤어? 응, 봤어. 유라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라 아버지가 도망갔대. 재산 다 압류됐어. 그렇구나.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라가 지금 엄청 충격받았어. 울고 있어. 그럴 만도 하지.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정민은 간절했어요. 알았어.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유라의 집, 더 이상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압류됐습니다. 유라와 정민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15평? 순자가 사는 집과 비슷한 크기. 유라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내 집이라고. 명품 가방들, 명품 옷들 모두 팔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유라를 밀어주던 인맥 모두 사라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 투자도 끊겼습니다. 병원장이 유라를 불렀어요. 유라 선생. 네. 요즘 상황 알죠?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그동안 많이 눈 감아준 거 알죠? 더 이상 특별 대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병원장 앞에서 동료들의 태도 변화. 유라 선생 들었어? 아버지 회사 망했다며? 헐, 대박. 그럼 이제 금수저 아니네. 수군거림. 유라는 그걸 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해. 이제 나 혼자야. 한 달 후 경제적 어려움. 유라와 정민은 두 사람 월급으로 살았어요. 유라 월급 700만 원, 정민 월급 650만 원, 합쳐서 13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라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대출 이자 300만 원 아버지 빚일부, 남는 돈 700만 원. 예전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해줬어요. 집도, 차도 명품도.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 유라는 배달 앱을 열었어요. 오빠, 저녁 뭐 먹을까? 배달 또 시켜?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피곤해서 요리 못해. 유라야. 왜? 우리 이제 돈 아껴야 돼. 정민은 진지했어요. 배달 자주 시키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 그래도 피곤한데 내가 라면 끓일까? 라면? 유라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라면 싫어. 유라야, 우리 형편이. 알아. 유라는 소리쳤어요. 알아. 우리 집 망했어. 이제 가난해졌다고. 유라야. 됐어. 라면 먹을게. 유라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을 닫았습니다. 정민은 한숨 쉬었어요. 휴. 2개월 후 유라 아버지가 잡혔어요.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 최재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해 배상 2천억 원. 판결. 유라는 법정에 있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유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협박. 유라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최유라 맞죠? 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 망했어. 돈 갚아. 저는 당신도 책임 있어. 당신 아버지 딸이잖아. 죄송합니다. 유라는 떨렸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왔어요. 문자, 협박.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당신도 범죄자 딸이야. 유라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울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장이 유라를 불렀어요. 유라 선생. 네. 미안하지만 병원장은 서류를 건넸어요. 사직 권고서. 이게 뭐예요? 요즘 병원 이미지 때문에 당신 아버지 사건이 너무 커서 환자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유라는 억울했어요. 당신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안 돼요. 유라는 소리쳤습니다. 전 의사예요. 일해야 돼요.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네.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정민에게 말했어요. 오빠. 응? 나 병원 그만뒀어. 뭐? 정민은 놀랐어요. 사직 권고 받았어. 왜? 아빠 때문에. 유라는 울었어요. 병원 이미지 나쁘대. 유라야. 정민은 유라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른 병원 찾으면 돼. 어디서 받아줘. 나 범죄자 딸인데. 유라는 울먹였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민은 위로했어요. 4개월 후 유라는 여러 병원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계속된 거절. 유라는 지쳤어요. 왜 나를 안 받아줘? 실력은 있는데. 절망했습니다. 5개월 후 경제적 한계를 느꼈어요. 정민 혼자 버는 650만 원.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대출 이자 200만 원. 남는 돈 100만 원. 부족했어요. 유라야. 우리 오피스텔도 빼야 할 것 같아.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는데? 더 작은 곳. 알았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없이. 6개월 후 더 작은 집. 유라와 정민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0평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월세 50만 원. 유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산다고? 응. 정민은 미안했어요. 일시적으로만. 내가 취직하면 다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알았어.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첫날 밤, 유라는 좁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도 작았습니다. 벽은 얇았어요.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유라는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금수저였는데, 의사였는데, 이제는 고시원. 절망했습니다. 유라는 계속 병원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 결국 유라는 선택했습니다.
작은 의원, 동네 의원, 월급 400만 원, 대학병원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지만 받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네 의원 출근. 유라는 작은 의원에서 일했어요. 환자들, 대부분 노인. 선생님, 여기 아파요. 네, 봐드릴게요. 유라는 진료했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유라를 무시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젊은 거 아니야? 경력 있어? 네, 있습니다. 어디서 일했어? 제일병원에서. 거기 그만뒀어? 왜? 개인 사정으로. 환자들은 의심했어요. 유라는 참았습니다. 7개월 후 어느 날 유라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예전에는 배달만 시켰습니다. 직접 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카트를 밀었어요. 채소, 고기, 라면. 싼 것만 골랐습니다. 계산대 32,000원입니다. 네. 유라는 카드를 건넸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한 끼에 30만 원 썼는데 이제는 장 보는데 3만 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라는 처음으로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 간단한 반찬. 예전에는 요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지?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30분 후 김치찌개 완성. 이게 맞나? 맛을 봤어요. 먹을 만하네. 처음으로 만든 음식 먹었습니다. 정민 귀가 다녀왔어. 정민이 집에 왔어요. 오빠 밥 먹어. 내가 만들었어? 정민은 놀랐어요. 응. 유라는 작게 대답했어요. 정민은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떴어요. 한 입. 맛있다. 정말? 응. 진짜 맛있어. 정민은 환하게 웃었어요. 유라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8개월 후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유라야, 이번 추석에. 응? 엄마 집 가야 할 것 같아. 유라는 얼어붙었어요. 시댁? 응. 싫어. 유라야.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 유라는 소리쳤어요. 저번에 나 때린 거 잊었어? 그건 안 가.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진지했어요. 유라야. 뭐? 엄마가 우리 도와주고 싶대. 도와준다고? 응. 명절 음식 준비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돈 아껴야 하잖아. 유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할 돈도. 알았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없이 추석 당일 시댁 방문. 유라와 정민은 순자의 집에 갔어요. 8개월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라는 작게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거실. 순자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전, 잡채, 나물. 모두 정성껏. 앉아. 순자가 말했어요. 유라와 정민은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유라는 음식을 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음식 안 먹었습니다. 기름지다고, 칼로리 높다고. 하지만 지금은 배가 고팠어요. 먹겠습니다. 유라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네요. 유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많이 먹어. 순자는 기뻐했습니다. 유라는 계속 먹었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먹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식사 후 순자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설거지하고 있어. 나는 여기 앉아만 있고. 예전에는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유라는 일어섰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응? 순자는 놀라 돌아봤어요.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작게 말했어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라야. 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앞치마를 둘렀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집었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순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유라야. 네. 고마워. 순자는 작게 말했어요.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설거지 끝. 유라는 설거지를 끝냈어요. 그릇들이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어요. 유라야. 네. 정말 고마워. 순자는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유라는 순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뭐? 예전에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유라야. 설거지도 안 도와드리고 음식도 안 먹고 무시만 했어요. 유라는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유라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안고 울었어요. 정민도 옆에서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유라는 변했어요. 시댁에 자주 왔습니다. 순자와 함께 요리했어요. 설거지도 도왔어요.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6개월 후, 유라는 다시 큰 병원에 취직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 700만 원.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유라야, 축하해. 순자는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응, 잘 됐어. 1년 후 새 아파트. 유라와 정민은 다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 강남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곳. 전세 3억. 정민과 유라가 같이 모은 돈. 드디어 집이 생겼어. 유라는 기뻐했어요. 순자도 초대받았습니다. 어머, 집 좋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도움 없었으면 우리 못 살았을 거예요. 유라는 진심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한 거지. 순자는 웃었습니다. 집들이 유라는 순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와, 유라가 다 만들었어? 네,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정말 잘했다. 순자는 감동했어요. 식사 후 유라와 순자는 함께 설거지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설거지하며 웃었어요. 유라야. 네, 정말 많이 변했다. 순자는 감동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족의 의미를. 유라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유라는 순자를 안았어요. 설거지는 멈췄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됐어요. 순자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순자의 집에 갔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유라가 말했어요. 정말? 뭐 만들 건데? 갈비찜이요. 어머님 레시피로. 우와, 기대되는데? 순자는 웃었습니다. 유라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했어요. 순자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여기간 좀 더 넣어. 네. 불 조금 줄여. 알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했어요. 완성. 유라가 외쳤어요.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정민도 기대했어요. 자, 먹어봐. 유라는 자랑스러웠어요. 순자가 한 입 먹었습니다. 어때요? 완벽해. 순자는 엄지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이제 나보다 잘하는데? 에이, 그럴 리가요. 유라는 웃었습니다. 유라와 순자는 함께 설거지했어요. 물소리, 웃음소리. 어머님, 여기 제가 닦을게요. 고마워, 유라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했어요. 정민은 거실에서 봤습니다. 엄마랑 유라가 이렇게 사이좋을 줄.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봤습니다. 드라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 어머, 저 며느리 너무 심한데? 순자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유라도 공감했어요. 우리도 저랬었지? 순자는 웃으며 물었어요. 네. 유라는 쑥스러웠어요. 제가 더 심했죠. 아니야.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민도 웃었어요. 늦은 밤, 유라와 정민이 집에 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현관에서 순자가 유라를 안았어요. 유라야. 네. 사랑해.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꼭 안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유라와 정민은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유라야. 응? 행복해? 정민이 물었어요. 응. 유라는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오빠. 응? 고마워. 뭐가?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어머니 만나게 해줘서. 유라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싫었어. 설거지 시키고, 간섭하고. 하지만 지금은 유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소중해. 가족이야.
정민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고마워. 유라가 변해줘서, 어머니랑 화해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집 앞, 유라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 여기가 내 집이야. 가족과 함께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집,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두 사람. 유라야.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 내 딸이 돼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가족의 의미는 배우는 것입니다.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설거지 하나에도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